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협의문이 전해지자 처음엔 정당들 모두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좌익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탁이냐 찬탁이냐에 따라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었고, 김창숙은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놈의 감옥에서 나온 지 몇 달이 못 돼요. 또다시 미국과 소련의 감옥에서 썩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3천만 민중이여, 다른 민족의 탁치 밑에서 노예 우마가 되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유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싸워 순국선열의 뒤를 쫓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의무이다. 탁치가 취소되고 군정이 철거되는 날까지 의혈로서 싸우기를 굳게 맹세하자. 점차 통일정부 수립은 어려워졌고, 이승만은 전국을 순회하며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반탁 자주 통일만이 민족이 살 길이라 역설합니다. 김구의 이런 입장은 김창숙과 함께한 7거두 성명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단독 정부란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될진 모르나 결국엔 동족 상잔의 참극을 불러올 것이다. 반쪽 땅에 정부를 수립하는 지역 선거엔 참가하지 않겠다는 성명서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평양 통일회담마저 좌절되자 남한엔 단독 정부가 들어섰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1년 뒤 김구가 암살됩니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백범 김구의 국민장이 치러졌습니다. 김구는 자신이 살아생전 유해를 모셔와 안장했던 여섯 열사 옆에 같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모 행렬이 줄을 지었던 묘역 앞터엔 지금은 효창운동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1956년) 이승만 정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묘역을 모두 파내고 운동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묘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것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효창운동장 사건이 났던 것인데, 이 효창운동장 사건은 특히 김창숙하고는 관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구 선생이 은봉길 의사 3의사, 은봉길 의사와 두 분의 다른 의사들 유해를 모셔왔고, 그리고 또 이동영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해도 모셔왔는데 어디다가 이분들을 모셔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병차 온 김창숙과 효창공원을 거닐다가 여기가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 분이 합의 보면서 바로 효창공원에 그 독립선열 위대한 분들을 모시게 됐던 것이거든요. 묘역 보전회장으로 나선 김창숙이 운동장 공사를 하기 위해 몰려온 공병대를 몸으로 막아 이장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남산과 탑골공원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5년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우남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고, 1959년엔 지금의 남산 팔각정도 처음엔 우남정이란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서울시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남산 상복에 이 대통령 아카의 아후를 따서 지은 이 우남정은 시민들의 안식처인 동시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수도 서울 관광의 조망대가 될 것입니다. 끝내 묘역 앞에 지어진 효창 운동장을 보면서 김창숙은 죽어서도 편치 못할 7 선열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창공원에 스산한 바람 불고 처절한 비 내리는데 통곡하며 부르노라 7 선열의 영혼을. 저 남한산 저 탑골공원을 보라. 하늘을 찌르는 동상이 사람의 넋을 빼앗는구나. 독재의 공과 덕이 지금은 이렇듯 높으나 두고 보시오. 상전 몇 해 일순간에 뒤집힐 것을. 사대문 밖으로 묘역을 파내려던 이승만에 맞서서 끝까지 이장을 막아낸 김창숙. 그렇지만 이승만 정권의 공사가 시작돼서 60년 10월에 기어코 묘역 앞에 이렇게 운동장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곳에 반공 위령탑과 테니스장까지 지으면서 효창공원은 독립투사의 성역이라는 의미가 훼손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독립지사들의 묘역과 그 앞을 가로막은 넓은 운동장.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 모양새는 물과 불이라고 해야 할 이승만과 김창숙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한 김창숙. 그는 1956년 이승만을 꺾기 위해서 온 힘을 모읍니다. 해방이 되자 유림계의 지도자였던 김창숙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유학의 총본산인 성균관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제 때 경학원이라 이름이 바뀐 것을 성균관으로 복원하는 한편 현대적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교부 장관이 유원금 씨라고 그분이 문교부 장관이었어요. 이제 소나기가 많이 오고 이제 날이 굳고 이랬는데 못이 들어오면 하얗게 이제 장관 집을 방문하니까 이제 옷을 깨끗하게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지적으로도 깨끗한 거 입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얻고 이제 가는데 이게 길이 막 패이고 막 비가 와서 말이야. 그건 모두 땅이 젖어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움푹진 데가 이제 뭐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건 내가 엎어지니까 선생님도 뭐 자연 의사들이 떨어졌죠. 그때 내 기억 나는 게 있는데 장관이 선생님 이제 절대 이제 두 번 다시 오시지 말았고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말이죠. 다시는 오시지 말았고 말이죠. 성균관 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는 해방 후 최초로 정부 인가를 받습니다. 53년엔 자연과학을 포함한 12개 학과를 설치 종합대학으로 승격됩니다. 또한 김창숙은 유림의 조직인 유도회를 재정립하면서 유림에 남아있던 모든 친일파 세력을 몰아냅니다. 유림만큼은 친일파를 모두 청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56년 1월 김창숙은 돌연 성균관대학 총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유도의 사건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년 정부통령 선거는 71년의 대통령 선거처럼 그야말로 격돌이라고 볼 수가